최근 들어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좀 황당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긴축을 완화한다. 반도체 지원하면 경제 살아난다. 중국 리오프닝 하니까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건축비가 오르고 있다. 이 다 헛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만 해도 한국은행과 대한상의 공동 세미나, 거기에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 조사국장인 신현송이까지 앉혀서 이창용이가 미국의 인플레 완화 조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나서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미국 추가 긴축 가능성이 낮다. 환율이 연내 안정된다고 말을 합니다. 환율 이야기가 났으니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렇게 되고 한국의 무역 적자가 한 달에 127억 불 12개월째 무역 적자인데 1220원 환율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어제 미국의 연준에서 어젯밤에 금리를 0.25 인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뭐 다 알던 이야기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가 0.25를 하게 된 것은 이게 물가가 내려가고 있어서 금리 인상 0.25를 했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지만 그것보다 미국 경제가 워낙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의 고용이 활성화되고 진짜 미국 경제가 살아나면요. 미국은 더 좋죠. 긴축을 더 강하죠. 그런데 미국 경제가 위태위태하니까 미국이 지금 0.75씩 4번을 올리고 그 다음에는 0.5를 올리고 사실상 이번에는 0.25를 올린다고 결정된 겁니다. 지금 4.5까지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0.5를 올리거나 0.75를 올려보세요. 미국이 지금 숨을 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0.25 단위로 미국이 앞으로 한 두세 번 더 올릴 거예요. 그래서 0.25를 올려서 4.75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은 3.5로 다시 1.25가 벌어졌지요. 자, 파월은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을 중단할 시점이 아니다. 몇 차례 더 올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공개시장위원회 기자회견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다만 금리가 최악의 경우에는 5% 이하도 가능하다. 즉 5%까지 올리고 좀 서 있을 수도 있다 말은 했습니다. 자, 그래서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말은 했어요. 자, 이 말에 이제 시장이 상승한다 이러지만은 최근에 주가 상승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요인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은 올해 GDP 플러스 성장 전망하고 연착륙의 자신감이라고 했지만 이제 이 사람도요. 사실은 2021년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인플레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가 한번 자빠졌지요. 또 이 코로나 위기가 오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또 낮췄죠. 이런 몇 가지 자빠진 것 때문에 신뢰를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요점은 한마디로 금리 인상을 중단을 원하는 시장의 기대에 선을 확실히 그어버렸어요. 시장은 인플레이션 둔화가 시작됐고 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될 거라고 기대한다라는 이 파월의 개인적인 기대의 말을 가지고 확대 보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미국의 언론 보도나 월가의 반응, 시장의 반응이라는 게 미국의 월가 반응이죠. 반응을 보면 그야말로 모래사장에서 동전 하나 찾는 희망이라도 나오면 그걸 확대 해석해서 거품을 키우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파월은 미국 시간으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발언에서 우리는 몇 번의 금리 인상, a couple more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의 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없다. 이렇게 말할 거라는 기대에 선을 그었어요. 인플레이션이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거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말을 해왔다. 우리가 많은 부분을 커버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3월과 5월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또 검토해서 그때 올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12월 FOMC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금리를 올려야 한다면 그렇게 올릴 거다.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의 여러 번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그리고 FOMC 위원회는 지금이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될 때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번에는 0.25 인상이 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걸로 보고 있다. 다만 물가 상승 속도가 둔화되는 초기 단계에 있고 이 추세는 계속될 거고 노동시장 악화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자, 이 사람도 기득권이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이 얼마나 열악하게 재편되어서 수치상으로 보이지 않는 노동시장의 악화를 놓치고 있죠. 그 뉴욕의 정신은 이런 말을 가지고 이 확대 해석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기가 찬 사람. 그래서 내가 사기꾼이라고 보는 거예요. 파월은 5% 금리도 확실히 가능하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기본 전망은 미국이 2%로 돌아가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그 이야기를 했고 점점 좁아지지만 연착륙의 길이 있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확률로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2%대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말 정도를 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연착륙할 거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GDP에 대해서도 올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지만 성장이 계속될 거라고 본다. 마이너스는 안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제 1월달 한 달 지났잖아요. 마이너스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 중반기 전에 미국의 아마 금융시장에서 뭔가 터질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파월 의장은 지난 3개월 동안 받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월별 증가 속도가 감소를 보여준다. 자, 지속적으로 하락하려는 확신을 가지려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는 여전히 4%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둔화가 드러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노동시장이 극도로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뭐라고 좀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주가 상승이 추가 금리 인상의 요인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그냥 받아 쓰고 싶은 것만 받아 써서 파월이 신이라도 된 듯이 파월 말 중에 약간의 희망을 확대 해석해서 주식을 올리는 미국 월가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지금 미국도 거의 사기꾼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요. 경제가 위태롭기 때문에 0.25를 올렸는데 앞으로 몇 차례 더 올리고 중단 시점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 말만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황장수가 이야기하는 세계 경제가 침몰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말을 잘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책 많이 팔고 이런 경제학자들 말은 좀 믿지요. 세계에서 책 제일 많이 팔은 사람 중에 하나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이죠. 자, 이 사람이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를 어제 경고하고 나섰어요. 암호화폐 전문지에 따르면 이 핀볼트라고 하는 전문지입니다. 기요사키는 세계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대공황 그레이트 디프레션보다 더 위험한 것은 글로벌 경기 침체다. 전 세계 국가들이 침체 국면에 진입하면서 파산, 실업, 노숙자, 퇴직자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향후 경기 경착륙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경착륙이라는 것은 겉으로 외관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던 경제가 갑자기 침체되면서 정시가 폭락하고 실업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로버트 기요사키가 뭐 학자냐, 약장사다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경제가 과도한 부채로 29년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미국의 비즈니스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따르면 유니버사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책임자 CIO인 마크 스피츠나겔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요. 명백한 시한폭탄이 다가오고 있다. 1920년대 후반보다 더 큰 경기 충격이 대규모로 오고 있다. 자, 미국의 이런 투자 회사의
최고 책임자가 주요 사모펀드 고객 같은 사람한테 이런 걸 함부로 보냈다가 큰일 나지요. 자,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는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한 블랙스완이라는 유명한 이 책과 말을 만들어낸 나심 탈레브의 자문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피츠나겔 CIO는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전망을 이야기를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10년간 이어온 초저금리 상황이 시장의 유동성과 과도한 부채를 불러일으켰다. 제가 평소 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에 크레딧 버블, 신용 거품이 생겼고 이 버블은 결국 터지고 재난 수준의 시장 실패를 갖고 올 거다. 한때 이 부채에 대해서 한때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시장을 조정해 주던 도구가 전념성 있고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는 도구로 전락했고 세계 경제는 너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루비니 교수도 높은 부채 수준과 금리 인상이 심각한 경기 침체와 부채 위기를 가져올 거라고 했고 빅쇼트의 주인공인 영화 헤지펀드 사이언 자산운용의 최고 경영자 CEO 마이클 버리도 미국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이 폭락할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나심 탈레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루비니 교수, 마이클 버리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이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